Дело в том, что наш ми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дуальное зеркало, по одну сторону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тся материальная вселенная. 바딤 젤란드, 구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던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단 하나의 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По другую сторону простирается метафиз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вариантов. В эт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записано все, что было, есть и будет. Число вариантов бесконечно. 2005년 그의 책은 러시아에서 13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 20개국 이상으로 번역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대중 앞에 나서기를 거부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의심과 과학자 집단의 필명이라는 소문이 돌 때쯤 그는 선글라스를 쓴 채 인터뷰에 나타났다. В это пространство все вот эти вот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уют одновременно, как стационарные матрицы.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다. 나는 지식의 창조자가 아니라 재전송 장치일 뿐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다. 현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가 발견한 현실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가능태와 현실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시간 위에 존재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앞으로 올 것이며 현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 이 믿음은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자는 이 전제에 의문을 던진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배열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 실제로는 이미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두 가지 상태로 구분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한 실제하는 상태인 현실태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태로 말이다. 그는 과거의 선택과 행동이 축적된 결과를 현실태로 보았고 언제든 현실로 전환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능성을 가능태로 보았다. 저자는 이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가능태 공간이란 모든 가능한 사건과 경로가 정보로서 존재하는 구조다. 그리고 현실태,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세계는 그 가능태 공간 중 하나의 가능성이 물질화된 결과다. 영화 필름이 리일에 감겨있듯 모든 시나리오가 이미 그곳에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중 하나의 장면이 스크린에 투사된 장면이라는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신비학에서 종종 언급되는 아카식 레코드와 유사하다. 우주의 모든 사건과 지식이 기록된 정보장이라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다. 성공이든 실패든 이미 그곳에 정보로서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중 어떤 가능성으로 몸을 옮기느냐다. 트랜서핑이란 바로 그 이동의 기술이다. 마치 숙련된 서퍼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유롭게 유영하듯 잠재된 가능태를 현실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불운의 법칙. 가능태 공간에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성공하는 경로도 실패하는 경로도 모두 그곳에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늘 성공하는 쪽으로만 이동하지 못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계속 일이 꼬이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는 걸까? 사람들은 각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세계의 층을 창조하고 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내가 방향을 바꾸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내가 손을 뻗으면 물건을 집을 수 있다. 개인의 몸을 움직이는 일은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세상은 왠지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술 더 떠서 내가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달아나 버린다. 저자는 이 지점을 되짚는다. 현실이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현실은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음모를 꾸미려는 꿍꿍이도 없다. 만일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가능태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면
만사는 아무런 걸림 없이 평온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이 발생한다. 저자는 그것을 에너지 환경의 왜곡을 일으킨 결과라고 표현한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강해질수록 마음속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압력이 생긴다. 여기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기며 이것을 과잉 포텐셜이라 부른다. 왜곡된 평가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떤 대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높여진 평가가 다른 것과 비교되는 순간부터 양극성이 생겨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성공과 실패, 이런 평가는 모두 대립된 무언가이다.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생긴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맞부딪히게 한다. 세계는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이 작동한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안정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뿐이다. 그리고 그 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불균형을 만들어낸 사람의 의도와 반대로 작동한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나는 저게 너무 싫어. 라는 과한 의도 자체가 불균형의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된 대상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상황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좋아할수록 집착이 되고 싫어할수록 그것과 엮이게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며 그것은 반대되는 쪽으로 불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집착하지 않음에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음에도 원하는 현실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펜듈럼.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지각할 것 같아 급하게 서두를수록 앞사람은 느리게 걷고 버스는 늦어지고 도로는 막힌다. 마치 세상이 아기를 품고 일부러 그렇게 준비해 둔 것처럼 보인다. 흔히 말하는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잘못되려면 꼭 그렇게 되는 순간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상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있을 뿐이고 버스도 평소처럼 운행될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저자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무의식적인 행동 동기를 만들어내는 힘은 개인의 마음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그 힘을 펜듈럼이라 부른다. 여러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한 방향으로 모일 때 형성되는 에너지 정보적 구조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만 일단 형성되고 나면 개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집단의 구조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펜듈럼은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갈등과 대립의 에너지가 있는 곳에 나타나 그것을 증폭시킬 뿐이다. 펜듈럼의 규칙은 단 하나다. 나처럼 해. 사람들에게는 그 강요된 대열이 현실처럼 보인다. 모두가 그 안에 서 있으니 거기 있어야만 안전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반드시 그 대열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대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다. 다만 사람들은 너무 오래 이 환상에 익숙해져 있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기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믿는 질서, 대열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규칙 위에 펜듈럼이 생겨난다. 펜듈럼은 양극성이 생긴 곳에 달라붙어 그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분노, 두려움, 경쟁, 편가르기, 옳고 그름의 대립은 모두 펜듈럼의 먹잇감이 된다. 증폭된 에너지는 다시 사람들의 반응을 강화하고 그 반응은 다시 펜듈럼을 키운다. 이것이 펜듈럼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점은 펜듈럼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회, 조직, 이념, 유행, 성공 공식까지도 모두 펜듈럼이 될 수 있다. 트랜서핑 역시 하나의 펜듈럼이다.
그러나 트랜서핑의 규칙은 다르다.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다른 이들은 그들 자신으로 존재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펜듈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펜듈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주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펜듈럼과 맞서 싸우면 반드시 패한다. 저항과 분노는 펜듈럼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뿐이다. 해결책은 싸우지 않고 대열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것이다. 대열 안에 서야 한다는 규칙은 환상일 뿐이다. 한 걸음 물러나 관객의 위치로 이동하고 나처럼 해라는 펜듈럼의 규칙을 나는 나, 너는 너라는 트랜서핑의 규칙으로 바꾸면 펜듈럼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 둘 수는 없다. 현실의 원리. 사람은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같은 선택을 한다. 더 애쓰고, 더 집중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 결과가 현실에 나타나도록 조건을 맞추려 한다. 이때 작동하는 힘이 내부 의도다. 내부 의도는 필수적이다. 몸을 움직이고 계획을 세우고 기술을 익히는 일은 모두 내부 의도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차원에서 내부 의도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다. 문제는 이 방식을 현실 전체에 과하게 적용하려 할 때 발생한다. 관계나 기회, 흐름처럼 나 혼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이런 영역에서 내부 의도가 과해지면 오히려 저항이 생긴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면접에서 반드시 붙어야 한다고 긴장할수록 실수가 나온다. 노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과한 상태가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과잉 포텐셜을 보았다. 어떤 대상에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했을 때 마음속에 형성되는 불균형이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과한 중요성이 내부의 불균형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이 외부의 불균형으로 현실에 나타난다. 내부 의도는 언제나 현실을 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 요구에 항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요구가 강해질수록 현실은 균형을 회복하려 하고 요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균형력은 불균형을 제거하려 작동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부 의도는 현실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내부 의도가 현실을 통제해서 움직이는 힘이라면 외부 의도는 이미 존재하는 가능태 공간 속에서 어느 흐름 위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힘이다. 강을 건너려 할 때 물살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받는다. 하지만 물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힘을 쓰지 않아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불균형 상태의 내부 의도가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방식이라면 외부 의도는 물살의 흐름을 타는 방식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정보로 존재한다. 성공한 나도, 실패한 나도 이미 그곳에 있다. 외부 의도는 그중 어느 흐름을 선택할 것인지를 정하는 힘이다. 이미 존재하는 결과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 혼동하는 지점이 있다. 외부 의도가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위치에서 결과를 허용하는 위치로 이동하라는 뜻에 가깝다. 통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허용은 이미 그렇게 된 상태를 받아들인다. 결과를 만들려는 방식에서 이미 결과를 이룬 상태로의 전환이다. 현실은 요구받고 있을 때 저항하지만 이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맞춰진다. 삶에 대한 태도의 방향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태도를 바꾸고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은 것처럼 느꼈음에도 현실은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거울의 법칙. 세상은 태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하지만 정확히는 물리적 세계와 가능태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중 거울 구조다. 우리가 던지는 태도와 의도는 곧바로 물질 세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에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즉, 거울의 반응에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연을 견디지 못한다. 한동안은 태도를 바꿔보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곧 포기한다. 그리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거울은 그제서야 반응을 시작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른 태도를 던지고 있다. 그래서 현실은 계속 엇갈린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거울이 순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속된 지배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잠깐의 긍정이나 일시적인 기대가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랜 시간 유지된 감정의 방향, 반복된 반응의 습관,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거울에 새겨져 현실에 나타난다. 거울은 태도 그 자체를 반영할 뿐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다. 긍정과 부정은 주체인 인간이 만들어낸 주관적 구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와 감정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비춘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슬라이드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인간은 주변 세계를 100%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것은 슬라이드 영사기와 비슷하다. 주변의 세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슬라이드를 통과하면서 스크린에 맺혀 인식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부족하다와 같은 왜곡된 슬라이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감, 여유, 자연스러움 같은 긍정적 슬라이드 상태에 머무는 일이다. 슬라이드는 외부 의도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이며 외부 의도는 그것을 그대로 현실로 옮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마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서퍼처럼 긍정적 슬라이드를 규칙적으로 유지하고 그 상태에 머물 때 가능태 공간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세상은 우리가 보낸 태도를 기억한다. 지연된 시간 동안 거울은 조용히 반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꾸면 반영은 다시 늦춰진다. 하지만 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면 세상은 결국 그것을 되돌려준다. 트랜서핑. 세상은 우리가 흥미를 잃은 후부터 많이 변해버렸다. 자라는 과정에서 세상과 나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렸다. 천진난만함은 소외감으로, 신뢰는 의심으로, 우정은 타산적인 이해관계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스스로 오해를 했을 뿐이다. 세상은 다만 쓸쓸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냉담한 태도로 서운하게 구는 옛 친구 곁을 묵묵히 따라 걷고 있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라. 세계는 아직도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분명히 나빠졌으며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무심히 세상의 등을 돌린 채 기나긴 잠에 취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생각의 반영으로 그런 현실이 나타난 것뿐이다. 이제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라. 이것이 바로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던, 우리를 늘 보살펴주던, 여전히 그대로인 그 세계인 것이다. 저자는 말한다. 각 생명체의 삶은 신의 꿈의 일부이다. 우리가 꿈을 꿀 때 무수한 장면이 펼쳐지듯 신 역시 무한한 가능태 공간 속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의 등장인물이자 동시에 꿈을 꾸는 자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진화의 원동력이며 신과 함께 현실을 창조하는 공동 창조의 행위다. 의도를 표명하는 순간 그것은 신의 의도가 된다. 그렇다면 그것이 실현될까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의심은 거울에 혼란을 던지는 행위일 뿐이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신들의 꿈, 즉 현실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꿈속에서 깨어있을 때 꿈을 자각할 수 있듯 현실이라는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만이 자신이 무엇을 거울에 던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조종할 때 당신은 현실의 조종자가 된다. 세상의 멱살을 잡고 있는다고 해서 세상은 끌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저항하고 반항한다.
트랜서핑은 세상에 대해 꽉 쥐고 있던 소나기를 놓아주는 것이다. 세상을 믿어봐라. 옛 친구는 여전히 당신 곁에 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과 저자의 인터뷰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바딤 젤란드는 구소련 시절 양자물리학을 전공한 물리학자였다. 수식과 논리만을 믿던 그가 인생의 바닥에서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렸을 때 꿈속에서 갑자기 트랜서핑에 대한 지식을 말 그대로 수신했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어느 날 머릿속에 트랜서핑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었고 그 어원이 무엇인지 자신도 모른다고 고백했다. 1편부터 3편까지로 이어지는 방대한 책의 내용 안에는 증명할 수 없는 일부 지점들도 눈에 띈다. 외부 의도 자체가 우주의 힘이라던가 에너지 불균형을 균형력으로 맞추는 힘 또한 자연의 섭리라는 식의 주장들이다. 다만 그는 트랜서핑이 세상의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트랜서핑의 지식 자체도 하나의 펜듈럼일 수 있으나 이것은 파괴적인 펜듈럼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랜서핑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의 통제를 내려놓는 일이다. 세상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진다. 꽉 쥐고 있던 소나기를 풀고 세상이 스스로 가능태 흐름을 따라 움직이도록 허용하는 태도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이 나를 적대시한다는 기나긴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친구는 그 꿈이 깨어나기를 고대하고 있지 않을까.